그 웹 버전으로 해서 이제 판소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생각은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판소리 버전까지 결합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소설가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어쨌든 뭐 소설가로 살아갈 건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두 가지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소설가로 규정해 왔고 네. 하나는 이야기꾼인 게 아닐까. 이야기꾼인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을 내고 이제 독자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최근에 한 3, 4년 동안은 어쨌든 뭐 사이파 소설을 낸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전국을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서관이나 그러셨더라고요. 예, 도서관이나 현장을 책방들을 꾸준히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독자들을 만났는데 네네. 그 독자들 중에 혹은 그 이제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소설을 읽고 그 소설 속의 내용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소설을 아예 안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소설을 아예 안 읽지만 이야기는 좋아하는. 그렇죠. 예. 소설을 안 읽지만 나는 영화는 본다. 예. 드라마는 본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유튜브도 약간 비슷해요. 네. 그죠?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가령 달문이 있으면 달문을 소설을 써가지고 내면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그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달문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그게 것들을 전할 수 이제 있는데 이토록 고고한 연예. 연애죠. 그게 이제 그 소설 버전인 거고. 네네. 그죠? 근데 그 소설을 안 읽더라도 또 달문다운 어떤 삶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그 농촌. 네, 농촌의 뭐 이 판소리 가락을 여전히 좀 즐기고 계신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서는 소설을 읽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이 창작 판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듣고 그분들을 보고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 판소리를 좀 만들어서 정석 선생하고 같이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어떨까? 네. 그게 실제 이제 그 달문이 그렇게 했거든요. 달문이 좀 청계천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청계천 중심으로 예. 서울에 사는 광대로 이름을 놨다가 일정 정도 좀 나이가 되고 나서는 전국을 돌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부자들 앞에서는 돈 받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네. 또 뭐 그렇게 부의 하면서 사회적 재분배 그걸 하셨구만 네. 활동을. 그래서 이게 달문을 우리가 어차피 할 거니까 이 달문처럼 한번 우리가 돌아다녀 볼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장작 판소리 이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두 겹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네. 알려야겠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대면하고 공감하면 소통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그 길 말고 웹 버전으로 해서 네. 그 유튜브 버전 해서 네. 또 이제 젊은층들 네. 그다음에 어쨌든 뭐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에. 글로벌 그러니까 네. 외국에도 폭넓게 이런 스토리나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용을 확산하는 데 아주 기여를 하는 거죠. 판소리라는 게 이제 우리는 그냥 판소리 뭐 옛날에 불리던 그렇지. 노래 뭐 이 정도만 알지만 실제 아주 놀라운 1인극이 있거든요. 혼자서 다 하잖아요. 네. 혼자서. 근데 판소리를 조금만 이제 접해보면 그게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내면 세계를 아주 깊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판소리 강대가 혼자서 막 스케일이 큰 이야기꾼이기도 하면서 네. 막 연기를 하면서도 뭐 내면을 막 춘향이가 되었다가 심청이가 되었다가 변학도가 되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구라의 향연이라고. 예, 불안의 항연이죠. 네. 아우, 그걸 다 이렇게 예. 보여주는 네 그게 각 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 네. 각 문명권마다 다 1인극이 있어요. 1인극이 있는데 판소리 같이 이렇게 구라가 센 이게 서술이기도 하면서 노래이기도 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천착을 하셨구나. 네,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그래서 좀 이렇게 자막을 붙여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아까 우리 얼마나 그 달문이 추남이었는지를 막 이제 우리 작가님이 막 해. 아니 꿰뚫고 있고 적확한 그 표현과 공감 능력이 있어. 근데
그건 또 그것대로고 나름 또 제한적인 게 있어. 근데 이걸 저 들으면서는 쏙쏙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아까 코끼리 뭐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게 댕기는 거죠. 구체적 상이.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눈으로 이렇게 즐기는 시대였던 그래, 거죠. 근데 그게 다시 이제 귀로 즐기는 그런 시대로 요즘 많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어떤 콘텐츠가 판소리가 아닐까. 이 대목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독대라는 표현을 쓰니까 더 쏙 들어오는데 어쨌든 천민이 감히 당대 이제 그 왕을 만난다는 건 물론 이제 그 고문이 아니라 취조를 받는 친국장에서 이제 영조를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책이나 뭐 공부를 통해서만 아는 영조를 어쨌든 만나. 근데 그것도 되게 다이나믹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고 설명하고 한번에.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이게 달문과 21세기 정치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정치적인 측면이 사실 달문의 행적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실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정부나 지금 대통령이죠. 그렇죠. 국가 그 권력이 하지 못했던 어떤 역할들을 이 천민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게 보면 이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선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국 투어 공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층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니까 민중 영웅으로 약간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 달문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또 해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겁고 그렇지 않고 이 광대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뭐 아름다운 춤도 추다가 굉장히 웃기는 소리도 막 했다가 막 구라를 막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굉장히 친밀감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이 달문의 춤이나 이 제담을 본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달문이 그 제담 속에는 이제 풍자가 있는 거죠. 그 당대에 뭐 사또들이 이런 걸 못 하고 그렇지. 뭐 전라감사가 이런 걸 못 하고 있다. 뭐 판서가 이런 걸 못 하고 있다. 또 올라가면 이제 나라 부정 비리 부패 잘못된 여러 가지 국정 운영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뭐 오광대나 이런 광대놀이들을 보면 반드시 그런 어떤 해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혹은 이제 권력자들 양반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이제 풍자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달문도 틀림없이 그런 걸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인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올라갔는데 근데 달문은 딱 그 정도에 딱 멈췄던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권력 의지를 가지고 여기 지배 질서를 바꾸는 어떤 민중혁명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대변하는 측면은 있고 그죠? 근데 이제 그 당대에 그 밀란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일으키려고 이 사람들이 약간 혁명가적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일으켜서 뭔가 이걸 좀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뭐 이런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달문을 업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달문을 찾아보면 달문은 흔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계속 숨으려고 그러거든요. 약간 공연하고 또 싹 없어지고 이렇게 권력 의지가 없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이다 싶으면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일으킬 때 달문을 업어야겠다. 근데 달문은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달문의 친척으로 사칭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달문의 아들이다, 혹은 뭐 달문의 형이다, 뭐 이렇게 사칭을 해가지고 난들을 일으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게 중앙 정부로 이렇게 장기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 기록에 다 달문이 거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얘가 총대장인가 보다. 수계구나 얘가. 그래서 달문을 잡아들여라. 해서 이제 달문이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제
압송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왕과 이제 왕이 침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기록에 보면 남대문에서 실제로 이제 달문의 친척을 사칭했던 이 반란 밀란의 수괴들을 이제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달문도 말이 조금만 뭔가 죄가 있다 그러면 목이 달아날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과 이 영조와 달문이 만난 거죠. 네. 근데 영조도 재밌는 게 이 영조라는 임금도 보면 왕을 너무 지나치게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셨죠.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영조의 그 행적도 두 단계가 있어요. 좀 역사 제가 이제 논문이나 이 저서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거냐면 젊었을 때는 영조가 젊었을 때는 영조가 뭘 하겠다 그러면 대신들이 영조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계속 끼어들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영조가 약간 그런가? 그럼 좀 바꾸기도 하고 네. 그 자기가 이렇게 해라고 한 걸 다시 생각하고 그런 시기가 한 절반 정도고요. 근데 너무 왕을 지나치게 오래 해가지고 어느 국면에 들어가니까 신하들이 다 자기보다 아래인 거예요. 네. 그렇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영조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지점인데 어느 순간부터 영조가 지금부터는 태평성대다. 영조가 선언해버려요. 자기 권력의 안정기에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올라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너무 왕을 잘하고 있다. 그게 영조 후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인데 난을 일으킨다는 건 영조 입장에서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내가 지금 태평성대라고 선언을 했는데 천인 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런 입장에서. 상황에서 이제 영조가 달문을 만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달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영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딱 이제 친국장에서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피를 튀기는. 그렇지. 서로 이게 일종의 내용적으로 기싸움이에요, 그죠? 그렇죠. 누구는 죽일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는 거고 여기는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고 그렇죠? 근데 달문이 이제 거기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변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달문은 이제 한없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걸 그대로 또 다이렉트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이런 일촉즉발의 생명을 두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국장에서 달문이 영조를 만나서 벌어지는 상황을 또 우리 판소리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창덕궁 인정문 앞에 친국장이 마련되니 본과 장이 크기와 무게를 달리하여 12개나 놓였고 화려한 살갗을 지질 인두가 이글 타오르는디 나 모독이 먼저 끌려가 엎드리니 곧 산에 하나가 묶인 채 들어오는디 13년이나 지났으나 내 친구 달문이 분명구나. 그때 나라님이 옥좌에 앉자마자 친국을 하시는디 너는 누구냐 임금께서 물으시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님이 당황하야 아무것도 아니다. 달문이 마르리때 집에 나가 일할 땐 농부고 바다에서 일할 땐 어부고 산에서 일할 땐 나무 땅 밑에서 일할 땐 광부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라면 다 그렇게 사니 특별히 제가 누구라 말할 것은 못됩니다. 지극히 작고 천한 사람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요 나라님이 이 달문이란 자가 산대놀이의 으뜸 광대란 이야기를 들으시고
재주를 보이라 명하시는디 그렇죠. 나는 닮음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것은 오직 춤만 추고 절대로 제 담은 섰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이스. 결박에서 풀려난 닮은이 하품하듯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내며 목과 입을 풀고선 가슴을 잔뜩 내밀고 기어이 재담을 시작하는디 이게 나 누구의 잘못이요 봄부터 가을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잘못 산 넘고 물 건너 돌림병이 돌고 돈 잘못 주방 남편과 이제가 돌진한 아들 군포 못낸 잘못 하나에서 빌린 보리 한 마를 백섬으로 못 갚은 잘못 초생날 돈이 없어 달아난 잘못 달아나 산에 불을 지르고 빛을 일군 잘못 섬으로 건너가 몰래 물고기를 잡은 잘못 산과 섬에 숨어든 백성들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관군과 싸운 잘못 하늘과 조상과 나라님을 감히 원망한 잘못 이 바다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단정한 잘못 이게 다 말뚝이의 잘못이요 수천아전의 잘못을 땡기면은 수천아전의 잘못이고 수천아전의 잘못을 땡기면은 수백사도의 잘못이고 수백사도의 잘못을 땡기면은 육판사의 잘못이고 육판사의 잘못을 훅 잡아 땡기면은 삼정성의 잘못이고 그때의 달본이 손에 침을 퇴퇴뱉고 삼정성의 잘못을 잡았던 님까지 잡아 땡기니 누구의 잘못이냐 아이고 나는 차마 말 못하고 있어 이야 진짜 요즘 젊은 사람 말로 대박이구만. 아, 네. 이야 이렇게 하니까 쏙 들어오네. 이 정도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뒤질 지경까지 간 거야 이게. 아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요, 영조가? 그렇게 이제 영조가 네. 어쨌든 이 지조를 했는데 네. 지조를 하고 나서 영조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이 난하고 달문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잡혀온 사람들도 자기가 달문의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영조가 실제 만나 보니까 애가 지나치게 착한 거죠.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아 이거 죄가 없구나. 그대로 이게 봐준 거구나.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여기서 좀 끼어들면 진짜 그래서 그나마 영조 정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조인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가져요. 왜냐하면 그 현대로 넘어오면 전두환 노태우였다. 그러면 과연 바로 남영동 바로 죽어. 아 웃을 일은 아니지만 진짜. 그래서 이제 그 공초에 보면 실제 그 수괴들 그 난을 일으킨 무리들과 취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닮은 이름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그냥 무죄로 풀어줄 수는 없는 거지. 없으니까 국법에 또 엄중함이 다른 있으니까. 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걸로 그냥 터는 거구나. 그 닮은은 이제 무소유주의자니까 뭐 돈도 하나도 필요 없고 가족도 자기는 갖지 않겠다. 여자들과 연애는 많이 했지만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인이야. 총각머리였던 거죠. 그래서 58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그 죄를 물어가지고 1년 동안 함경도 귀양을. 그래서 총각머리. 총각머리. 그러니까 뭐 다 죽어 나가는데 1년 귀양이니까 뭐 사람들은 다 이게 죄가 없구나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했네. 순리대로. 그래서 1년 동안 귀향을 갔다가 돌아와서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59살에. 그래서 그 마지막 59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거기다 한 30살 정도 플러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 수명.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면 그때 뭐 거지들은 특히 20살 이쪽 저쪽 다 죽어요. 근데 50살 넘어까지 산 것도 굉장히 거지로서는 장수한 건데
이 사람이 59살에 공연을 했다는 건 네. 정말 몸도 잘 관리를 그러네요. 사실 한 거고요. 그러네. 자기 관리가 그래서 대단해요. 이게 이 인물이 늙어 죽었다는 게 굉장히 또 인구에 회자됐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보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다가 너 빨리 죽어. 예. 뭐 손해보다 빨리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닮은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도 네. 예, 자기 명을 다 누리고 59살에 공연을 하고 네, 그리고 쓱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니까 그래서 참 착하게 정말 그 좋은 사람이고 착하다기보다는 참 좋은 사람인데 네. 천수까지 누릴 수 있었다는 거는 대단한 그렇죠. 스토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 인물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근데 인물 자체가 그냥 보통은 착하면 뭔가 좀 머릿속하고 일이 되어가는 걸 좀 이렇게 좀 뭐 막는다 그럴까요? 네. 뭐 그런 요소가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달문의 행적에 좀 재밌는 건 이 인물은 일단 선한 사람인 거 맞고요. 네. 선한데 근데 일을 항상 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풀려고 하는 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그걸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손해를 봐야 된다. 네. 그럼 그 손해를 감수하는 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우리 닮은 저는 이제 사적으로 치면 선배인데 인생의 대선배니까 그죠? 네. 닮은 선배가 저는 직소 후배입니다. 그래. 그리고 광대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공연하러 다니면 광대들이 정말 감동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자긍심이 있어서 그런지 딱 기운이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근데 그 우리 닮은 선배가 2020년 대한민국 한복판으로 만약에 이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다거나 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2년 전에 책을 낼 때도 그 생각했던 건데 네. 지금 이제 각자 도생의 그렇죠.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놀랍게도 1800년대도 그랬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계층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뭐 청계천 거지다 그러면 거지들은 세 가지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굶어 죽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일단은 네, 그리고 아파 죽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범죄 그러니까 뭐 강도나 뭐 도둑이나 이런데 노출돼 있는 거죠. 네. 세 가지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으니까 이런 상태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자기 자신을 우선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각자 도생의 길을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내가 되니까. 살고 봐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그러니까 자기는 살지 몰라도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막 죽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닮은도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죽음들을 너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거지들이 막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아파 죽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닮은이라는 인물이 자기도 처음에는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각자 도생을 하다가 이렇게 가면 결국은 다 죽는다. 네. 다 20살 이쪽 저쪽에 다 죽어버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그런 고민들을 좀 깊게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반대로 계속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러면 여기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거죠.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을 찾으면 닮은이 자기가 그 방법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을 따질 때도 그런 생각들이 중요하다. 각자 도생의 사회에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해서 어쨌든 파편화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묶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일단 찾아야 되고 그 방법들을 찾았을 때 그 방법대로 해 나가면서 일정 정도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인물들이 뭐 감히 말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 제가 다음 질문을 그 질문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그 국민, 예를 들면 대중, 그러니까 많은 닮은들에게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뭐 이런 건데 또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 각자 도생의 그 처지나 방법에서 그렇게 해결하는 공동체적인 해법은 뭔지 또 정치 지도자들이 하여간
많은 이들 대중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답을 준 하나의 또 전범 같은 사례라는 생각도 좀 사실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 정치에 대해서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거 말고 실제 이제 작가로서 역사적 상상력을 가지고 달문이라고 하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중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교감하도록 하신 건데 정치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대중은 또 이런 요구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이 뭐 국민의 벗이 되겠다, 좋은 벗이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닮은 이토록 고고한연애나 혹은 이걸 이제 이토록 고고한연애나 닮은 한없이 좋은 사람 이 작업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벗이란 뭔가 그래서 이 180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우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였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 닮은 이전에는 이제 백타파 시리즈라고 연암 박지원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탁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 밑에서 이제 어울렸던 일군의 사람들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그 시리즈를 계속 한 2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그 인물들의 우정론하고 달문의 우정론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인물들은 어쨌든 취향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북학파여야 되고요. 북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문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약간 이념과 사상에 좀 그렇죠. 기반을 둔 사상과 거기서 이제 좀 발전하면 그게 취향이 되는 거죠. 예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묶이는. 그래서 그러면 역설적으로 역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만 친구인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은 교류하지 않고 친구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우정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냐면 어쨌든 말이 통해야 되고 또 뭐 흥이 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는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친구 안 하고 나이가 들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달문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건 달문은 자기를 친구라고 하는 사람을 다 친구로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이제 그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아주 벼슬이 높은 사람이든 벼슬이 낮은 사람이든 그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찾아와서 나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 왜 그럼 당신 내 친구 아니냐. 그러면 달문이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다.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하면 그걸 하염없이 들어주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취향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달문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 당시에도 검계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지금 조직폭력배 같은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달문한테 와서 뭐 이야기하다가 또 달문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금전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해도 달문이 받아주는 거거든요. 받아주고 어쨌든 자기를 친구라고 하는 존재 찾아와서 넌 친구다 이러면 그래 난 친구다 내가 필요해서 왔으니까 당신의 어려움을 내가 일단 듣겠다 뭐 이런 자세가 달문의 자세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국민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취향의 공동체 속에서 우정 벗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끼리끼리만 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달문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벗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딱딱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진영 논리나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그 삶으로 같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적인 이런 거죠. 보통 사람들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나누고 같이 또 헤쳐나가고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우리 최용석 우리 최고의 판소리 소리꾼께서는 소신 발언을 정치적 발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네. 좀 한국 정치가 약간 이제 달문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도 주고 배울 점을 많이 주는데 정숙 선생이 이제 작년에 이제 방탄철 가방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네. 방탄철 가방 뭐가 있더라고요. 네, 네. 광주 항쟁을 다룬 네, 그런 창작판 소리 1인극 그러시구나.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4.3이나 또 광주나 이렇게 역사적 굵직굵직한 역사적 네, 사건들을 이렇게 장작판 소리로 만드는 네, 그런 작업들을 20년 동안 했죠. 네.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냥 편하게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가님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한국에서 특히나 막 요새는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정말 끼리끼리 노는 완전히 그죠. 획일화돼 있고 네, 나뉘어 있어요. 그런 반성이 문득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저는 어떤 선배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렇게 저희들은 무대에 서고 또는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나서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시죠. 그 시간 이외에는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골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네, 다 네. 혼자 앉아가지고 연습하고 네. 사실 그 골방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게 비루하기 그지없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잠깐 이럴 때 빛나는 거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그때를 위하여 네. 이제 참 정말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멋지네. 야, 우리는 다 그러지 않냐 했더니 어떤 선배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생의 짧은 빛나는 순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인생은 다 비루할 거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그렇게 치자면 그 비루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비루한 공동체면 사실은 진영 간의 싸움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 계층 어떤 계층이야로는 다 어찌 보면 비슷한 처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 정치적 견해가 다를지라도 벗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로 좀 소통하고 넘나들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렇게 TV에 나오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똥물 튀기면서 싸우는 것 저는 되게 존중하거든요. 존경하고. 왜냐하면 우리 못하니까. 소신 발언 맞네. 할만 하시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나도 거기 뛰어들겠다 이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만 존경하지만 네. 그래도 늘 보면 이렇게 얼굴이 반질반질하시다는 거죠.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좀 근데 그 진정성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진짜 벗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적어도 어느 계층 이하 정도는 네. 그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한 다수를 위한 어떤 그들의 경제와 삶의 복지를 네. 위해서는 진영 간의 다툼이라는 게 너무 무의미하지 않는가. 무의미하죠. 근본적으로는 평화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삶의 근본을 흔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일깨움을 주셨어요. 예. 박한 작가님께서. 그리고 네. 그 조금 다른 맥락,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보면 그렇지 않은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니까 구조적인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계급계층 간의 이런 갈등 대립이 있고 뭐 그게 이제 자기 집단 이익이나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막 서로 결사적으로 싸우는데 주신 말씀들은 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그 성찰 또 고민을 하게 이제 그 뭐랄까 깨달음 같은 거를 문제의식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우리 대화는 그 토크쇼는 본격 정치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느낌을 갖는 것 정도 이렇게 우리가 뭐 해설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두 분께서 주신 그 뜻 또 그 내용 속을 한번 잘 헤아리시는 정도로 정리를 똥물 정도 기억하셔도 네, 죄송합니다. 아싸라게 얘기해 주셔서 예, 맞습니다. 무한정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모시고 또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저는 뭐 더 자주 가지면 좋겠는데 워낙 바쁘시고 또 역할도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닮은 대선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닮은 이런 저기다 얘기를 한 마디씩 하고 갈까요? 네. 그러면 제일 젊으신 것 같으니까 네. 너부터 하시죠. 예. 네, 그러겠습니다. 저보다 조금 후배시고. 저는 진짜 감당 못할 광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선생님의 책을 저는 처음에는 사설이 나오기 전에 읽고
너무 담고 싶은 광대인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이 전국의 광대들을 지망생들이 다 읽고 교과서로 삼아 광대 교과서로 광대 교과서 원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는 충격적이었던 건 그거였죠. 선생님께서 김관훈 장수사 말씀도 하셨고 세월호 때 만난 수많은 좋은 사람들의 총화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이게 광대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준 사실 조선 후기의 그 광대가 먼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또 김탁환 작가님 입장에서는 뭐 분신 같은 작품 내지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장편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쓰긴 쓸 건데 어쨌든 이 작품이 뭐 제 작가 인생에서 최고의 캐릭터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소설을 열심히 쓴다고 뭐 좋은 캐릭터를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 인연들 속에서 내가 쓴 소설 중에서 최고의 캐릭터는 이토록 고고한년의 달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물들 이 달문이라는 인물을 뭐 오늘도 그런 자리지만 계속 이제 이게 뭐 몇백 년 전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인물이 이제 던지고 있는 어떤 질문 좋은 사람으로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도 계속 되새겨서 이렇게 독자들과 함께 또 뭐 정치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뭐 인류의 또 소망일 거고 또 위정자들이 또 해야 될 철학이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깊게 다 살펴보지 못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우리 달문 선배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과 통합의 달인이다. 그래서 소통달로 저는 좀 소통달. 그러니까 그 소통이라는 게 딱딱한데 아까 이제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쭉 관통되는 게 그 뭐 돈 많고 적고 권력이 그 세고 뭐 약하고 뭐 하여간 경계 없이 다 이렇게 흐르는 어떤 이게 진짜 소통인 것 같아요. 그 아까 우정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생각과 내 견해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거보다 그 사람의 삶이나 나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열려 있는 인물 또 그런 사람이나 삶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지 않나. 그것도 그거를 그래서 하나로 또 모으는 거고 그걸 꼭 어떤 자기 권력화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활용하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하나의 좋은 그 선행 사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건 통합의 의미라고 보고 그래서 소통과 통합의 달인 달문 소통 달달 정리 정보 잘하시네. 4대 성어가 됐어요. 소통 달달. 뭐 그런 느낌들을 저희는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고 저도 그런 공감대를 갖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토록 고고한 연애도 한번 살펴보시고 많은 팬들이 있는데 많은 독자들이 그 책을 통하여 많은 새로움과 좋은 느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문도 여러분들의 우정 어린 벗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정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